빅튜브입니다. 요즘 SNS가 많이 발달하고 소통이 많이 활성화되면서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마음을 보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도 수재민이 생기거나 이재민이 생기거나 하면 기부금을 많이 전달하고 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예전보다는 요즘의 경우가 훨씬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런 도움의 손길이 전달되는 곳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줄 때는 아무 이유 없이 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한데 일반적으로는 없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좋은 일 하겠다 하고 누구한테 거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돈을 준 사람이 아버지고 돈을 받은 사람은 재벌 2세입니다. 그럼 그건 기부라고 보기 어렵겠죠. 증여라고 보고 증여세를 매기는 게 맞겠죠. 이런 식으로 기부가 이루어질 때는 사실은 기부가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돈이 오고 갔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세금 회피 목적으로 사실은 증여를 했으면서 기부를 했다고 우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외에도 뭐 사기를 쳐서 피해자한테 받은 돈을 기부금이라고 우긴다거나, 사실은 뇌물을 주는 건데 기부금이라고 거짓말을 하거나, 이런 다양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기부금에 대한 여러가지 조건을 달아놓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비합리적인 부분도 있고 제가 봐도 이건 좀 아니다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기부금인 척 하면서 여러가지 범죄나 탈세나 이면거래 등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있고, 우리가 기부금을 걷었었을 때는 이 법에 맞게 걷어서 써야만 합니다. 일단 기부금품이라는 게 뭐냐면 조건 없이 주는 돈이나 물건을 말합니다. 일방적으로 주는 거지 거래가 아닌 거죠. 이름을 뭘로 붙였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대가 없이 그냥 준 돈이나 물건은 다 기부금품이고 이 법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예외는 당연히 있습니다. 소속원들한테 받은 돈, 그러니까 뭐 법인이나 정당이나 단체나 종친회 이런 데서 가입금이나 회비 같은 것을 받으면 이건 기부금품으로 안 칩니다. 종교단체가 신도들한테 받은 돈이나 누가 다른데 기부를 하려고 일단 소속원들한테 모은 것도 그 모은 때까지는 기부금품으로 안 칩니다. 기성회나 장학회처럼 학교와 관련해서 모은 돈도 일단 예외로 둡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렇고, 이외에도 정치자금법이나 보험기금법이나 결핵예방법처럼 다양한 다른 법이 적용을 받는 경우는 그 법을 우선 적용합니다. 기부금품이 뭔지는 일단 이렇다고 치고, 그럼 기부금품을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부금품을 모으기 위해서는 그냥 모으면 되는 게 아니고 모집 사용계획서를 작성해서 등록청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모집 사용계획서는 뭐 모집하는 사람 신상이나 모집 사무소의 주소, 이런 기본적인 신상 정보부터 명확히 합니다. 어디 숨어서 돈을 받거나 돈 모으던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면 안 되겠죠. 그 다음 이 금품을 왜 모으는지, 얼마나 모을 건지, 언제까지 모을 건지, 어떻게 모아서 어떻게 보관할 건지, 모은 돈을 어디다 쓸 건지, 이런 구체적인 상황이 다 들어가야 합니다. 참고로 모집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모집 목적도 아무렇게나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목적에 대해서 해야 하며, 모집하는 사람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돈 관리를 제대로 못할 것 같은 사람은 모집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비트코인으로 돈 날리고 외국으로 도망갔던 신용불량자가 갑자기 기부금을 모집한다고 하면 그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을 때만 모집 사용 계획서가 필요한 겁니다. 소액을 모금할 때는 모집 사용 계획서 없이 그냥 진행할 수 있고 제약도 별로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1천만원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데 왜 하필 1천만원이 기준이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국가나 지자체나 소속기관이나 공무원이나 거기서 출자 출연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접수할 수 없습니다. 제가 방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예외적인 경우라는 것이 되게 그냥 강론이라서 패스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기부금품을 모으기 위해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기부금품을 내라고 강요를 하면 안 됩니다. 깡패들이 상인들 보호해준다고 하면서 기부금 내라고 하면 그런 건 안 되는 거죠. 기부금품을 받을 때는 공개된 장소에서 받아야 합니다. 감시할 수 없는 곳에서 이걸 받아버리면 받은 사람이 횡령을 할 수도 있고 뭔가 돈 세탁 같은 다른 용도로 기부 시스템이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 기부금품을 받으면 뭘 얼마나 받았는지 기록을 해야 하고 영수증도 내줘야 합니다. 요즘 기부금 내면 영수증도 주고 환불도 되고 다 그렇죠. 물론 이때 익명 기부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줘요? 기부금품의 경우는 모집과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만 합니다.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 하고 그렇게 써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기부금을 모집하는 경우 등록청은 이 사람들이 제대로 하는지 횡령이 없는지 검사를 할 수 있고, 모집 목표액이 어느 정도 이상이면 검사를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공무원이 반드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검사를 했는데 부정행위가 드러났다, 예를 들어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사람이 등록을 할 때 안 될 것 같으니까 속임수를 썼다거나, 아니면 막 두세 군데 등록청에 등록을 했다거나, 모집 사용계획서와 다르게 기부금품을 모집했다거나, 막 미성년자 빚쟁이 이런 사람들처럼 결격 사유에 있는 사람이 모집을 했다거나, 사람들에게 돈 내라고 강요를 해서 억지로 돈을 내게 했다거나, 공개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몰래 받았다거나, 검사에 응하지 않았다거나, 억울한 사람을 쓰겠다고 돈을 모아놓고 현금으로 출금해 개인적으로 쓰는 경우처럼 기부금품을 모집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거나, 장부나 서류를 안 썼다거나, 공개 의무를 안 지키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나, 이렇게 되면 등록이 말소되고
말소되게 됩니다. 등록이 말소되면 모집된 금품은 기부자에게 다시 반환됩니다. 여기서 잠깐 장부 이야기를 하자면 기부금품이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나게 되면 이 금품을 쓰겠죠. 그럼 그걸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을 다 하고 나면 모집 상황과 사용 명세 등에 따라 감사 보고서를 등록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디 기부를 했으면 여러분은 그 돈이 어디에 쓰여졌는지 알 권리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겁니다. 기부금품은 모집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는데 이건 예외가 좀 있습니다. 기부금품이 모집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목적에 쓰고 남은 돈이 있다면 모집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의로 하면 큰일 나겠죠. 기부금이 좀 남았으니까 내 차를 바꿔야겠다. 그럼 감옥 가는 겁니다. 기부금품을 다른 목적으로 쓰려면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어기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가 있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도 있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도 있습니다만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럼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릅니다. 아, 기부금을 모아놓고 그냥 벌금 내고 끝내면 완전 이득인데? 그런데 어차피 이 벌을 받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유 때문에 등록이 말소되게 됩니다. 등록 말소가 되면 모았던 돈은 다 돌려줘야 되고 거기에 플러스로 징역이나 벌금이나 과태료가 나오는 거라 혹시라도 다른 생각 먹고 계신 분들은 그거 안 됩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복잡하고 자세한 과정을 거쳐 등록청에 등록을 하고 진행을 해야만 합니다. 정해진 대로만 해야 하는 거죠. 등록한 대로 진행을 하지 않는다거나 원래 용도랑 다르게 썼다거나 뭔가 하여튼 잘못하게 되면 등록이 말소되어 모금했던 기부금품을 다 뱉어내야 됩니다. 모은 돈을 돌려주고 끝이냐? 그게 끝이 아니고 징역이나 벌금이나 과태료가 나오기도 합니다. 1천만원 미만으로 모집을 하시거나 아니면 좀 제대로 알아보고 법에 맞게 진행을 하셔야만 낭패를 보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